근육이 아니라 피부에다가 한 땀 한 땀 얇게 포를 뜨듯이 하는 시술이 있어요. 뭐 남들이 커더라가 아니라 당신이 했구나, 그거 좋아졌구나. 그래서 수분을 머금게 한다는 게 되게 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좋은 장소, 좋은 자리에 얼굴이 반짝여 보이고 싶으시다면은 이 주사를 맞으세요. 다만 멘탈 좋으신 분들은 잘 견디시고 단기간 내에 태가 안 나면서 저기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멍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얼굴 전체에 이제 보톡스를, 원래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맞는 건데 근육이 아니라 피부에다가 한 땀 한 땀 얇게 포를 뜨듯이 하는 시술이 있어요. 피부가 좀 단기간 내에 탄력적이고 쫀쫀하게 변하죠.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약간 타이트하게 얼굴이 올라붙는 느낌이 있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름이 개선이 돼요. 미세한 주름들이. 굵은 주름은 아니고 대신 근육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돼요. 지속기간이 3개월이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 있기 전에 한 3주, 2주 전에 오시면 단기간에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술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멘탈 좋으신 분들은 잘 견디시고 그래도 마취 연고 두둑히 바르고 하면 참을만 하죠. 네, 저 같은 사람은 못 참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얘기 해야 되나? 6개월에 한 번씩 울세라를 해요. 근데 울세라가 아파요. 네, 저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불러다가 잠깐 수면하고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심부볼 쪽에 처짐이랑 이중턱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방분해 잘 맞고, 여기까지 스킨 보톡스도 좀 바로 일상 복귀해야 되니까 테두리 쪽에만 좀 하고, 저 울세라 하면 우리 고객분들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제 얼굴을 매일 보기 때문에 실은 그 변화를 많이 못 느끼는데 고객분들은 잘 알거든요. 저를 오랫동안 봐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가끔 보니까 예. 이제 변화를 제 변화를 보고 아세요. 뭐 했냐고. 그래서 또 요번에 울세라 했다 하면은 좋아들 하시죠. 왜냐하면 확실한 이제 그 레퍼런스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남들이 커더라가 아니라 당신이 했구나, 그거 좋아졌구나. 저도 여러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좋아지셨는데 뭐 하셨어요? 가끔 대답 안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친한 분들한테는 실은 울세라 했습니다 설명드리죠. 모공이랑 탄력이랑 이렇게 떨어져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건 탄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공이 커지는데 반대로 탄력이 좋아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공이랑 탄력이랑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모공이 늘어나죠. 모공을 줄이려면은 어느 정도 자극을 줘서 반응을 유도해야 돼요. 진피를 자극할 수 있는 스칼렛이라든지 인트라셀이라든지 토박셀 빼고 그런 니들 RF 시술이라고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병원 가서 뭐 니들 RF 시술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모공 줄이는 그런 시술을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가 그런 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뭐 아기 주사, 뭐 연어 주사, PDRN 성분 들어가 있는 재생에 도움이 되는 리쥬란 힐러 같은 것들을 해주면은 모공이 벌어지는 거를 막아주고 축소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또 이 모공 치료는 꾸준히 하면은 어떤 분은 모공 치료 효과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꾸준히 하면. 그리고 모공 치료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근데 과거에 여드름이 심해서 생긴 분화구 같은 흉터들이죠. 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면 돼요. 치료 방법은 비슷한데 이쪽은 병변이 작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고, 모공은 여드름 흉터는 이게 크잖아요. 넓고 상대적으로. 그럼 이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흉터라는 거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시는데, 흉터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상처든 뭐 여드름을 짰던 간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살에 변화가 없을 때,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을 때 그걸 흉터라고 보거든요. 여드름 짜고 와서 한 3주 되고 나서 여드름 흉터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흉터가 아니에요. 여드름을 짠다고 상처를 내놓고 상처가 회복되고 있는 중간에 오신 거죠. 피부라는 건 원래 내 몸의 상태를 표현하는 껍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게 한다는 게 되게 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린아이랑 노인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피부의 수분 함량이 한 아기 때 100%면은 마지막에는 70% 정도로 한 30% 정도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로 수분 공급이 가능하다면은 안티에이징에 굉장한 한 획을 긋겠죠. 시술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히알루론산의 역할이 수분을 머금어요. 그래서 물광주사가 뭐냐면은 지방층이랑 진피 아래층에다가 히알루론산들을 주사로 넣어주는 게 물광주사예요.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해 보이니까 그걸 물광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분이 어디서 왔느냐? 공기 중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수분을 그냥 거기 집중적으로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 보이게끔 하는 거지 물광주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수분 함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좋은 장소, 좋은 자리에 얼굴이 반짝여 보이고 싶으시다면은 이 주사를 맞으세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얼굴에 수분을 공급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요. 그럼 반대로 피부에 바르는 히알루론산 제품이 피부를 반짝여 보이긴 하겠죠. 근데 수분을 공급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 몸에 수분 공급이 얼마큼 돼 있느냐 그 퍼센테이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얼마큼 보습 잘 된 얼굴로 보이느냐 반짝이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히알루론산 제품을 바르는 게 수분 공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은 게 수분 공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 피부는 보여지는 거고 우리는 보여지는 걸 원하니까. 제 설명이 조금 이렇게 계속 거꾸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